마치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대상포진. 발병한 부위에는 물집, 홍반 등의 피부 증상이 나타났는데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 누구에게나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열이 나거나 한기가 느껴지는 초기에는 통증이나 피부 증상이 심하지 않아 감기나 근육통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하지만 대상포진을 제때 잘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통이 계속되거나 안면마비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고 치료 방법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후에는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대상포진의 예방법과 치료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대상포진이 나타났을 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통이 계속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 이수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상포진을 통증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네, 그 대상포진 그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지요. 그리고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되게 대상포진이 통증과 함께 피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어떤 경우는 얼얼하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네. 또 뭐 콕콕 찌르기도 하고 뭐 칼로 베이는 듯한 네. 그런 증상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만 불어도 그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네.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예.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의 정도를 등급을 나누어서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대개 이제 그 숫자 통치 등급이라고 해서 0점에서 10점까지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대상포진의 통증이 환자분들께서 거의 10점 정도를 말씀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통증 중에 치통, 그다음에 수술 후 통증, 그거보다 훨씬 대상포진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은 여러 가지에서 진료를 하거든요. 네. 뭐 피부 질환도 있고 또 합병증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통증에 좀 국한해서 워낙 아프고 워낙 괴로우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교수님이 권위자라서 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통증 외에 대상포진의 또 다른 증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이런 홍반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 물집, 수포가 생기고 거기에 또 그 감염이 되면 또 고름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딱지가 앉으면서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포진은 대개 몸의 반쪽에만 나타납니다. 대개는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지만 보통은 한쪽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또 띠 모양의 형태로 특히 몸통에서 볼 때 그게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띠라는 뜻의 그 대, 그다음에 모양이라는 뜻의 그 상, 이 두 자를 붙여서 대상포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보통 나타나는 부위는 우리가 몸통에 아주 많이 나타나고 또 얼굴에 그 눈 위쪽으로 이마라든가 머리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피부에 뭐 홍반이 나타나거나 물집이 잡힌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없어서 처음에 대상포진인 줄 몰라서 고생하셨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기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근육통
또는 담이 들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그런 거든지 아니면 또 피부의 그 발진이 뭐 약하게 만약에 다른 거 조금 나타났다고 하면 그냥 단순 포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증상이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게 되면 대상포진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네. 되죠.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도 좀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달리 어르신들이 좀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이 뭔가요? 원인은 어렸을 때 이제 수두를 앓았거나 네. 또는 뭐 수두 예방 접종을 늘 하니까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에 있는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거기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면 옳다구나 이때다 하고서는 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우리가 늘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다가 잘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상포진에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상포진을 오늘 다룬다고 해서 제가 네.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대상포진을 1000명당 10명 정도가 대상포진을 앓고 있다 그럽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죠. 많네요. 예. 네. 그런데 60대에서 70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1000명당 22분. 이게 아마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조사 통계니까. 이게 이제 60대, 70대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대상포진이 유병률을 높이는 게 나이 외에 다른 주의해야 될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몸의 병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뭐 암 환자라든가 또는 만성 질환으로서 당뇨라든가 또 천식 또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유병되기가 쉽고 또 큰 수술을 받은 그러한 경우에 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대상포진은 그냥 노인성 질환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과로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도 대상포진이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네. 즉 이제는 이 대상포진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고 모든 나이 연령층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병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0대, 30대도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어쨌든 수두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한 번에 수두를 앓지 않았던 친구들 거의 없는데 결국 이게 발현되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현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면역력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상포진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느 기간 안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3일, 즉 72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 항바이러스 제제를 갖다가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이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신경 손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들, 이러한 증상, 통증을 비롯해서 피부 증상 이런 것들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환자가 우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는 그러한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합병증은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합병증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신경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어서 환자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 통증이 유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신경의 손상,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래가지고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병변이 생겼던 부위의 염증 이런 것들이 또 통증을 유발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또 그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우리 몸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또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한 예를 제가 드리겠는데 저희 병원에 저기 수술방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안면 부위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1년 전에 생겼는데 치료하다가 너무 힘들고 해서 결국은 이번에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렸는데도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자꾸 아프니까 네. 그만둘 만큼 이게 안면에 특히 대상포진이 생기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은데 그중에 안면마비 또 청력, 시력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어떤 곳에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예. 특히 그 몸통 외에도 그 눈 쪽, 위쪽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그 급성기 이제 어느 쪽을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남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눈을 침범할 수도 있고 귀를 침범할 수도 네. 있고 코를 침범할 수도 있고 입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곳에 그 병변이 생겼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눈의 경우에는 이제 시력을 떨어지거나 또는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네.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게 중추 신경계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말초 운동 신경의 마비를 일으켜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배라든가 이런 몸통에 어떤 부위가 불룩하게 이렇게 살이 올라와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환자들이 호소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그 근육이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 병변을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합병증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덜컥 겁이 나는데요. 이런 합병증도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호전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기에 그 병변이 나타나는 부위를 보고 물론 그 대상포진 치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과, 예를 들어서 눈에 대상포진이 나타났다 그러면 안과, 또 귀라든가 코라든가 입 그러면 이비인후과,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그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신경과, 이런 여러 과를 갖다가 적절하게 선택해서 그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호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얼마 전 대상포진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경험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직 증상이 남아있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관리하고 치료도 꾸준히 받고 계신데요. 대상포진이 처음 나타났을 당시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해 입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그 대상포진이라는 이런 그 병으로 인해서 아마 한 10일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다 나왔는데 굉장히 몸이 이렇게 좀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아버님의 경우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부위에 붉은 물집과 함께 마치 뼈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네요. 하지만 초기에는 피부 증상이 없어 근육통인 줄로만 알았답니다. 치료가 늦어져 증상이 더 악화됐죠. 저녁에 잠을 일단 못 잔다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아마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숨을 못 잤어요. 한 5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이번 치료 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식습관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지방이 적은 살코기와 채소로 식탁을 채우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신답니다.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대상포진을 겪은 후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셨답니다. 옛날에는 그 자극적인 달거나 짜거나 뭐 맵거나 하는 그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참 그 어느 좌석에서나 술하고 같이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 삼삼하고 야채랄까
예, 좀 그 몸에 좋은 좀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나름대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직은 증상이 조금 남아있어 병원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먼저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적외선 체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증이나 염증으로 인해 열감이 있으면 그 부위가 빨갛게 표시된다고 하네요. 아버님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은결님 한 달간 퇴원하시고 한 2주간 잘 지내셨어요?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약간 좀 통증이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프신 거 아니고 네. 이런 증상들이 신경이 아픈 이제 신경통 증세세요. 아. 네, 그래서 촬영을 다시 해봤는데 이런 데는 사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검사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호전된 상태.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대가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시고 B형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계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름철인데 과로하고 스트레스까지 겹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 대상포진을 일으켰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과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신경치료 하셔가지고 예, 예. 다음 주에 경과 한번 보시게요. 예, 예. 예. 대상포진의 경우 신경통이 만성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치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아버님은 목 부분 신경에 바이러스가 침범했기 때문에 목에 있는 신경막에 약을 투여해주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후유증 치료 잘하고 면역력 높여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드물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께서는 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나신 뒤에 이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일상 속에서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걸 지키기가 어렵죠. 바쁘다 어렵죠. 보니까 뭐 다른 일로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첫 번째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연세가 드시면서 육류가 몸에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고기는 절대 안 드시고 그런 분들 채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은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육류도 지방이 적은 부위로 골라서 같이 드셔가지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드리는 것도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운동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이라면 뭐 가벼운 산책을 한다거나 뭐 체조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근력을 좀 높이고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네. 잠을 잘 자야 사람이 건강하죠. 잠을 못 자면 여러 가지로 몸에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또 과식하고 네. 폭식하고 네. 또 과음하게 되죠. 그런 걸 자꾸 하면 면역력 떨어집니다. 선생님 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았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업무가 좀 저 반성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체온을 유지하는 게 면역력을 지키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냉방을 아주 세게 한다든지 찬 음식을 계속 먹으면 네. 결국 체온 유지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끔 병원에 가면요,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대상포진도 이렇게 예방 접종 맞으면은 뭐 예방할 수 있는 병인 건가요?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그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그 면역력을 갖다 이렇게 증강시키는 그러한 접종이 되겠는데 이게 뭐 수두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어른들이 아기들이 맞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맞기 때문에 용량도 높고 더 강한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포진에 맞는 이 예방접종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65세 이상의 네. 폐렴 백신은 폐렴 예방주사는 무료로 해주는데 이거는 무료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가 아주 좋아야 주사를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네. 100% 예방이 되면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고 시판되는 거란 예방 접종 제재는 그 정도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한 50% 정도. 50%. 그 다음에 그 대상포진이 생겨도 그 대상포진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혹시 그 대상포진이 걸린다고 해도 그 또 대상포진이 신경통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통증이라든가 피부의 병변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 대상포진의 신경통의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방접종은 뭐 꼭 받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그 무료 접종을 안 해주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아마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아마 뭐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예, 예. 이 외에도 대상포진과 관련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손주 볼 때가 됐는데요. 임산부들도 대상포진에 잘 걸린다고 하던데 임산부들도 조심해야 되나요? 대상포진 걸렸을 때 아프고 가려운데 램찜질을 해도 되는지요? 대상포진도 수도처럼 전염이 되나요? 이건 저도 참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왜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까 보통 수두는 같이 옆에 있으면 전염이 되게 잘 되잖아요. 혹시 대상포진도 좀 그런가요? 사람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수두를 전에 알았던 사람의 경우는 뭐 그것이 전염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걸리지 않고요. 네.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보통 지금 어릴 때 다 수두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아이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 전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염이 되는 이유는 그 우리가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 홍반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수포가 생기면서 그 물집에서 그 진물이 나오게 되죠. 네. 그 속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수두가 완전히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항시 전염성이 있다 생각하고 서로 조심을 하면서 지내야 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예. 침이나 뭐 공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호흡기로도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그런 대상포진 환자가 있을 때는 이러한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조심을 또 아이들은 조심을 지켜야 되겠죠. 네. 우리가 수포가 생겼을 때 이게 간지럽거든요. 네. 그리고 막 따끔따끔하니까 냉찜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냉찜질을 하게 되면 혹시 수포가 또 터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포진이 그 통증이 심하다가 또 고단계를 넘어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네. 또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그 가려움증은 또 너무나 극심해서 환자들이 그것도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증상 중에서 화끈거리거나 예. 뭐 얼얼하고 뭐 이러면 시원한 걸 대면 조금 나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냉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냉찜질을 하면서 그 수포를 갖다 터뜨리거나 그러한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갖다 전문적으로 보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피부 증상을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뒤에 그다음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의를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임산부의 경우에도 이 대상포진에 잘 걸릴 수 있나요? 임산부라고 해서 뭐 특히 잘 걸린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임산부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생체 내 변화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엄마만 문제가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좀 미묘한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산부인과 또 전문의와 상의를 충분히 해서 약제 쓰는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기억해야 할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상포진 자체도 이제 무섭지만 대상포진은 신경통에 의해서 고생을 하는 게 사실 정말 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통증을 전공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뭐냐? 정답이 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가장 아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제 아팠던 게 제일 아픈 거죠.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글쎄요. 수술하고 나서 아픈 거. 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아파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라고 들으셔도 좋은데 네.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파요. 남이 아픈 거는 얼마나 아픈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맞네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 환자한테는 그분한테 가장 그 강한 통증을 주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정말 힘든 그러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그 생활 습관을 잘 지켜가지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단 걸렸다고 하면은 빠른 치료를 해가지고 병이 더 악화되거나 네. 나쁘게 가는 것을 또 막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병을 알아봐야 그 고통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너무너무 아주 아픈 병이니까 이 병은 안 걸리는 게 좋겠고 만약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라고 권합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는 72시간 내에 전문의한테 빨리 찾아가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이 병을 순하게 순조롭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시간은 이 3일 이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하게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